AI로 학교 생활을 편리하게. AI를 활용하면 학교 생활에서의 업무 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학교에서 불필요한 작업들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에는 리튼, 한국어에 최적화된 AI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챗 GPT, 이 이외에도 클라우드, 제미나이 등의 다양한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서 가정통신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 가정통신문을 작성할 때 매번 다른 형식으로 다른 안내장을 작성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새학기 때마다 가정통신문을 작성할 때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몇 학년 담임인지, 그리고 이렇게 새학기 맞이해서 4월 4일에 안내장을 나갈 거라는 가정통신문의 목적, 그 밖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사항 등으로 새학기 인사, 담임 소개, 학급 약속, 교육 목표, 준비물 등의 선생님들이 가정통신문에 담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프롬프트로 작성을 해줍니다. 네, 이게 제가 생성형 AI에게 명령을 내리고 받은 가정통신문인데요. 처음에 명령을 내렸던 그것에 맞춰서 새학기 인사, 담임 소개, 학급 약속, 교육 목표 등,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담아서 가정통신문을 작성을 해주는데요. 리튼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질문으로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해줍니다. 어떻게 안내장을 더 꾸미면 좋을지, 약속 외에 어떤 내용을 더 포함할 수 있는지, 담임 소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등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거나 요약 말고 줄글로 받고 싶다 등의 이러한 의견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네, 리튼에는 이 외에도 스토어에 들어가면은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가정통신문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가정통신문이라고 치면은 가정통신문 앞 문구 혹은 가정통신문 첫 문단, 그리고 생기부, 개인 가정통신문, 학년 말 이런 것 등의 다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꼭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가정통신문을 작성하는 방식인데요. 매년 학년이 바뀔 때마다 학년별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들이나 가정통신문 학년 등이 바뀌기 때문에 가정통신문 내용이 크게는 아니지만 미묘하게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리고 가정통신문이 너무 지금과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사용했던 가정통신문을 PDF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넣은 다음에 이번에는 학년이 바뀌었어. 3학년이야. 예전 내용은 조금 고리타분해 보여. 요즘에 맞게 재미있으면서도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핵심만 적어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작년 가정통신문 양식에 맞춰서 AI가 이렇게 새로운 가정통신문을 작성을 해줍니다. 네, 알아보기 쉽게 항목별로 나누고 나름대로 이모티콘도 넣고 해서 깔끔하게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다가 선생님들이 3학년의 학급 특색에 맞게, 3학년의 발달 특성에 맞게 적어줘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주겠지요. 네, 왼쪽에 보이는 게 제가 예전에 작성했었던 가정통신문인데요.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전적으로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그 시간 동안에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 가정통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투자를 한다면 더 보기 좋은 가정통신문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또 다른 가정통신문으로는 선생님들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 많이 나가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매번 안전에 대한 거나 준비물 등의, 그리고 주의사항 등의 가정통신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몇 학년인지, 그리고 어디를 갈 건지, 계절이나 날씨는 어떤지, 그리고 안전사항도 이렇게 넣어줘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나름대로 AI가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줍니다. 뭐 일시, 뭐 시간, 장소, 소요시간, 준비물, 개인 물통, 그리고 계절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얘가 쌀쌀한 날씨에 대비해서 따뜻한 옷을 입혀줘라, 그리고 편안한 운동화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안전사항, 제가 따로 안전사항에 대해서 뭔가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AI가 나름대로 이곳에 갔을 때 어떤 것을 주의하여야 될지, 어떤 게 안전에 유의해야 될지를 이렇게 나름대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매번 선생님들이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AI를 활용하면 단 2분 정도 만에 가정통신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I를 활용해서 지도안을 만들어 볼 건데요. 네, 지도안을 AI를 통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안 양식과 그 지도안에 넣을 지도서 및 교과서 내용에 대한 PDF 및 이미지 형식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AI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도안 PDF와 지도서 PDF를 넣고 이 지도안 양식에 맞춰서 지도서에 있는 내용을 넣어서 지도안을 써줘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떠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지도상의 유의점이나 뭐 본시 수업의 방향 등등 이 외에도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적어줍니다. 그러면은 AI가 이렇게 선생님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업 정보나 학습 목표, 그리고 도입, 그리고 기본 활동, 거기에서도 교사의 발문과 학생들의 예시 답안에 맞춰서 이렇게 그럴듯한 지도안을 작성을 해줍니다. 네, 평가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내용을 활용하여서 선생님들이 지도안에다가 나름대로 선생님들의 말로 바꾸거나 선생님들의 창의적인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한다면은 내용에 대한 여기서도 부담을 줄이고 조금 더 창의적인 활동이나 발문 혹은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에 중점을 주어서 보다 나은 지도안을 쉽고 간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평가지를 만들 때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국어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수업이 일찍 끝나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항상 학생들에게 첫 번째로 내용 확인 문제를 만들어서 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네, 이러한 평가지를 만들 때에는 내용을 모두 본문을 복사해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애들이 이 글을 잘 읽고 이해했는지 내용 확인을 할 수 있는 문제 10가지 혹은 20가지까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AI가 이러한 내용에 맞춰서 아이들이 잘 이해했는지 뭐 객관식이나 주관식 등의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객관식 문제는 몇 개, 주관식 문제는 몇 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요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를 만들었다면은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복사하기, 붙여넣기 할 필요도 없이 AI에게 시험 학습지 파일이랑 정답지 파일 만들어줘 하면은 네, AI가 이렇게 문제지와 정답지를 바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단 1분만 투자를 하면은 학생들에게 보다 추가적인 활동들이나 수업을 조금 더 보완하는 활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평가지 중에 수행평가지 문제도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3학년 1학기에 자신 있게 읽고 써요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글을 읽을 수 있다라는 수업 목표를 가진 수행평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같은 교과서에 있는 본문을 가져오는 경우 아이들이 답안을 외워서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항상 생성형 AI로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서 글을 만드는데요. 편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서 5문단으로 글을 써줘라 혹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소재의 글을 5문단으로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챗GPT나 생성형 AI가 이렇게 쭉 요청에 맞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수행평가지를 만들면 아이들이 단순히 문제를 외워서 본문을 외워서 답을 쓰는 것보다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여러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만든 수행평가지로도 이렇게 문제 파일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음과 같이 문서관리 탭에서 샘플 서식을 누르면 이렇게 수많은 공문서 샘플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공문서 샘플을 활용하면 처음 작성하는 공문서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샘플 서식 첫 번째 화면에 있는 한 곳에 정리한 공문서를 누르면 공문서 작성 중 모르는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리면 공문서 작성 일반 원칙이나 공문서 사용 시 사용하는 용어, 그리고 숫자, 문장 부호, 맞춤법 등 다양한 공문서 작성법이 아주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제공된 샘플 서식과 공문서 작성법을 활용하시면 어려웠던 공문서 작성도 짧은 시간에 척척 해낼 수 있습니다.